안녕하세요 여러분, 담백한 브랜딩 드로앤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친구랑 오랜만에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 자기 이제 개인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작게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한 친구인데요. 저한테 이제 문자로 인플루엔서 마케팅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질문이 딱 그거였어요. 인플루엔서들이랑 어떻게 컨택해? 뭐 혹시 아는 업체 있니? 그런데 이제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뭐 DM을 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준비 중에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런저런 뭐 자기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도움이 많이 됐다, 고맙다고도 하시고, 대개는 뭐 자기가 뭐 영상을 보고 해봤는데 잘 안 된다더라 뭐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좀 계시고,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별의별 사연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쨌든 제가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모든 답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인플루엔서 마케팅인데요. 저는 이 친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이제 캔들을 만들어서 팔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이제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핸드메이드고 뭐 좋은 재료를 쓰고 뭐 각각 캔들에 그런 뭐 조그만 이제 크리스탈이나 잼스톤 같은 거를 넣어서 그런 식으로 브랜딩을 잘해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이제 하이엔드 캔들로 타겟을 하고 상품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인플루엔서 마케팅 할 때 몇 개나 뿌릴 수 있어? 그랬더니 뭐 한 달에 10개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주기로, 한 번에 100개 이상 물건을 풀 게 아니면은 따로 인플루엔서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저 같은 경우도 브랜드에서 이제 상품을 받거나 협찬을 받을 때 그런 그 제품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달라요. 그리고 브랜드에 따라서도 받는 돈이 다르고, 어떤 캠페인을 하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소형 브랜드, 제 친구 같은 이제 막 런칭한 이제 개인 브랜드 같은 걸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소형 브랜드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인플루엔서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수량은 최소한 100개 이상은 뿌려야죠. 뭐 100명, 200명 정도의 마이크로 인플루엔서들한테 같은 시기에 같은 제품의 사진을 올리게 해서 뭐 최소 인플루엔서당 뭐 10,000명한테는 노출시킨다고 했을 때 제품 사진이 한 100만 번은 노출되겠죠. 그 정도는 돼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100명의 마이크로 인플루엔서가 그 10,000명의 노출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엔서인지도 장담을 못하고, 거기다가 인플루엔서마다 각자 팔로워들의 연령층 또 성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인플루엔서 A가 있어요. 뭐 평범한 외모지만 옷을 되게 잘 입어서 패션 정보를 얻으려는 남자 팔로워들이 많아서 뭐 댓글을 보면은 형 멋있어요, 뭐 형 패션 센스에 치이고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인플루엔서는 B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은데 막 이렇게 뭐 먹뭉미가 이렇게 뿜뿜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자 팔로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막 댓글 보면은 오빠 멋있어요, 오빠 존잘러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제 친구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여성을 주로 타깃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A보다는 B 같은 인플루엔서가 일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여자 인플루엔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연령층도 인플루엔서 따라서 뭐 10대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인플루엔서가 있고, 이렇게 자신이 타겟할 그 타겟층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인플루엔서들과 일을 하는 게 효과적인데, 이런 세세한 것들을 에이전시를 통해서 여러 인플루엔서가 같이 일하다 보면은 다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에이전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고, 인사이트 정보는 인플루엔서들의 개인정보라서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뭐 내가 물건을 100개 이상 뿌릴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뭐 10개씩 조금씩 뿌려서 효과를 보려면 10명한테 뿌리더라도 정말 내 브랜드에 효과적인 세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플루엔서들한테 컨택을 해야죠. 그렇게 10명, 20명, 30명 뭐 소문이 나면 다른 인플루엔서들도 컨택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세일이 늘어나면 나중에 좀 더 큰 프로모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플루엔서들을 잘 고를 때 팁을 알려드리면, 우선 댓글을 많이 보세요. 뭐 좋아요 숫자도 중요하긴 한데, 좋아요 같은 경우는 눌러주기도 쉽고, 그러고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없애는 방안도 이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좋아요는 구매하기도 참 쉽죠. 그러니까 자기의 브랜드와 잘 맞는 인플루엔서를 골랐다면 그들의 컨텐츠에 달린 댓글을 보고 연령층이 어떤지, 성별이 어떤지, 그 인플루엔서가 올리는 컨텐츠가 주로 어떤 스타일의 컨텐츠를 올리고 어떤 브랜드들과 일을 했고, 여기서 사실 지역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한국인이 주로 타겟층이라면 더 쉽겠죠. 뭐 외국인 팔로워가
많은 계정은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될 테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걸러내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내가 일하고 싶은 인플루엔서들을 쭉 리스트를 뽑았다면 이제 컨택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 친구한테 해준 말이 이게 비즈니스긴 하지만 소셜미디어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한 글들은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인플루엔서들은 정말 많은 이메일과 DM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돋보이려면 좀 더 퍼스널하게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글에 댓글도 여러 번 남기고 좋아요도 좀 남기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의 이런 사진을 봤는데 너의 이 사진 스타일이 정말 마음에 든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면서 우리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인데 너의 이미지와 잘 부합하는 것 같아. 너에게 우리 제품을 좀 보내주고 싶은데 리뷰를 해보지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광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 광고가 정말 혁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교해보자면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지역에 가게를 차렸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광고하는 방법이 뭐 전단지를 돌리거나 뭐 지역 신문에 또는 지역 TV 광고, 라디오 광고를 올리거나 또는 우편 광고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은 가격대에 비해 누락되는 수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에 우편물이 쫙 깔렸다고 했을 때 세대마다 아기들이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고 뭐 젊은 부부가 살 수도 있고 중년 부부, 노년기 부부가 살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세대마다 라이프스타일도 다 달라요. 거기에 우편을 초등학생 아기가 열어볼 수도 있고 뭐 대학생 아들이 열어볼 수도 있고 엄마가 열어볼 수도 있고 아빠가 열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열어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휙 버리기도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 데모그래픽을 타겟하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10,000개의 우편 광고 중에 몇 퍼센트의 우편이 정확히 여러분이 타겟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기서 누락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반면 소셜미디어는요, 여러분이 타겟하는 연령층, 성별, 사는 지역, 관심사 등을 타겟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겟하고 싶은 그 그룹의 사람들만 여러분의 광고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매니저가 자꾸 그 다이렉트 메일 마케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격이 한 10,000장을 보내는데 1,500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이죠. 제가 극구 반대를 했는데 결국 매니저가 강행을 했고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단 한 개 제품도 그거를 통해서 팔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500불이면 150만 원을 넘게 썼는데 그거를 그 돈을 만약에 인스타그램 광고에 넣었다면 대개 20만에서 30만 명 정도에게 노출이 될 거고 그러면 거기서 단 0.1%, 1%도 아니에요. 0.1%의 사람만이라도 그거를 클릭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최소 200명에서 300명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친구가 판매하는 제품이 리테일가가 4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럼 홀세일은 2만 원일 거고 원가는 10,000원 정도겠네요. 그러면 제품 하나당 3만 원의 마진이 남는다면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의 광고비를 들여서 6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낳는 거죠. 제품 하나를 구매했을 때 이야기고요. 여러 개를 구매했을 때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겠죠. 그리고 정말 좋은 제품에 정말 잘 제작된 광고라면 더 큰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을 안 듣고 쓸데없이 우편 광고로 150만 원을 날린 우리 매니저는 자기가 지역을 잘못 정한 것 같다면서 그 멍청한 시를 또 한 번 해요. 그래서 결국 총 3,000불, 우리나라 돈은 300만 원 이상을 날리게 되죠. 참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소셜미디어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렇게 소셜미디어를 가까이 하고 자라난 아이들이 커서 여러분들 사업의 고객이 될 거고 그들이 직장을 가서 돈을 벌게 되면은 그 세대가 여러분의 주요 고객층이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셜미디어 마케팅 그리고 인플루엔서 마케팅이 아직도 과소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곳인데도 말이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이런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광고주들에게 더욱더 정확한 잠재 고객들을 타겟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런 마케팅들이 너무 어렵다고 업체들한테만 쉽게 맡기지 마시고 스스로 마케팅하는 법을 공부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이전의 소셜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쌓아가는 신뢰도가 바로 여러분의 마케팅의 성공의 열쇠가 될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